자, 우리 이번에 해야 될 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센서 설계, 입니까? 그 시스템 설계면 실습 3주차입니다. 3주차. finite이 아니라 flexible, numeric display.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연하게 숫자를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기기라는 거죠. 뭐 이거 약자 외우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이걸 이제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왜냐하면 7개의 조각으로 뭔가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전화번호 표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FND와 LED는 형제다 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FND가 아까 세븐 세그먼트를 했는데요. 한 세그먼트들이 전부 다 LED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능이. 그래서 이제 FND와 LED는 형제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FND의 숫자 7을 한번 표시해보고 1, 2, 3, 4 표시하고 전화번호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번 챕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 플렉서블 뉴메릭 디스플레이 7 세그먼트에서 요거 하나하나가 다 세그먼트인데 요거 하나하나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럼 이게 몇 개냐면 총 7개. 7개인데 여기 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총 8개입니다. 사실은. 점은 그래서 완전 빼고 보통 7개.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해요. 점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4자릿수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 사용할 거죠. 뭐 이런 거, 농구장 무슨 뭐 전광판, 이런 시계, 이런 거 전부 다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인데, FND와 LED는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다 LED입니다. LED가 총 8개인데, 이거를 숫자의 한 위치에 가도록 이렇게 재배열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트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재배열된 걸 이렇게 길게 늘렸습니다. 늘리면 이제 숫자를 표시하기 위한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LED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점 하나 있고요. FND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커먼, 그러니까 공통 에노드하고 공통 캐소드. 커먼 캐소드하고 커먼 에노드. 여기가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요. 여기가 에노드고 여기가 캐소드라고 그랬죠. 이게 소문자가 알파벳에서 먼저 시작하는 쪽이죠. 이게 C가 나중에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흐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먼저 온다. 이제 그래서 요쪽에 에노드인데 에노드가 공통으로 묶여 있죠. 근데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돼야만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VCC가 5V가 걸려야 되고 이쪽 아래쪽이 0V가 걸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5V로 걸어놓은 상태에서 A나 B나 C나 내가 켜고 싶은 거를 갖다가 0V, 즉 그라운드를 갖다가 인가해주면 그럼 그쪽으로만 전류가 쫙쫙 흘러갖고 LED가 켜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걸 공통 에노드 타입, 그러니까 캐소드에 로우가 연결되는 LED만 ON이 된다. 요건 이제 구체적인 내부 구조인데 내부 구조는 뭐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논리적인 회로도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다음 요거 두 번째 거 봅시다. 뭐 사실 이거 이거 몰라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그냥 이겁니다.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자, 이거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공통 캐소드. 여기가 에노드고 여기가 캐소드인데 일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라운드를 무조건 연결해 줘야 되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고 그럼 이쪽에 VCC가 연결돼 혹은 5V가 연결되는 곳이 이제 LED가 켜지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VCC 그러면은 우리 J모드에서는 이제 첫 번째 핀이 VCC인데요. 얘는 항상 5V를 내주고 있는 거고 GPIO의 GPIO를 하이를 출력하면 이게 또 5V를 내주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건 차차 공부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노드에 하이가 연결되는 LED, 여기에 하이가 연결되는 LED만 켜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네 자리 FND를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우리가 사용하는 FND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자리가 여기까지죠. 요게 두 번째 자리, 요게 세 번째 자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쪽이 이제 VCC가 연결되어야 되겠죠. 이거는 공통 에노드 타입이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VCC, 여기도 당연히 VCC. 그러니까 내가 켜기를 원하는 자릿수에는 VCC 5V를 여기다 연결해야 되고 요 밑에 쪽에는 그라운드가 연결되는 쪽만 이제 LED가 켜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따져보면 1번 뭘까요? 1번이 여기 보니까 2네요. 2는 여기서 요거네요. 그죠? 2번은 요거네요. D네요. 그럼 요거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0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0. C, B, A 이렇게 0. 그러면 A, B, C, F까지 다 해야 돼. A, B, C, F. A 11,
B 7 7, C 4, 그 다음 F 10 이렇게 요 여섯 개를 전부 다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면 되죠. 동시에 요 여기는 VCC를 연결해야 되니까 12번 여기는 VCC 연결하고, 그죠? 그럼 이제 이걸 다른 색깔로 좀 쓰면요, 여기 색깔이 안 바뀌었어. 여기가 VCC고요. 요거 여섯 개는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혹은 VCC를 하거나 뭐 이 그라운드 하거나 아니면 로우를 연결하고 GPIO에 로우를 연결하거나, 예. 그러면은 0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동시에 한 문자 이상 디스플레이를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A, B, C, D, E, F, G 해서 DP까지는 다 공통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선이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 네 개의 자릿수에 똑같이 선이 연결. 이게 단독으로 다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00, 여기도 0000 이건 표시할 수 있지. 이것도 0000. 왜냐면 똑같은 거 한 다음에 이거 다 VCC에 연결하면 다 0000이 표시가 돼요. 근데 뭐 0123 이런 건 표시가 안 돼. 숫자가 다르면 표시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0하고 여기는 1하고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공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 그쵸? 공통으로 캐서드 쪽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0123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이상하네. 그러면은 동시에 4개의 숫자를 갖다가 디스플레이 해줄 수 없으면 네 자릿수는 쓸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쓸 수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 눈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잔상 효과라는 걸 이용하면 마치 4개의 자릿수에 어떤 숫자가 다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활용을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요 컴은 독립인데 A부터 DP까지는 이게 독립이 아니라 공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자릿수마다 다른 숫자를 표시할 수가 없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시하는 방법을 좀 이제 숫자에 따라서 표시하는 방법을 제가 좀 여기 해놨습니다. 얘를 숫자 0이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다 6개를 1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죠? 그럼 이거 데이터 값이 어떻게 됩니까? 0x3f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고요. 요거가 f죠. f. 그래서 0x3f를 갖다가 뭔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저기 갖다 놓을 거죠. 입력을 시킬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LED가 불이 켜져서 0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0은 아까 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갔고 1을 좀 자세히 봅시다. 1은 여기하고 여기만 켜는 거예요. 그럼 BC만 켜는 거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BC만 켜는 거죠. 그죠? 요 B하고 C만 켜는 거예요. 요 1은 나머지는 그리고 전부 다 0으로 두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 순서를 이런 식으로 요 DP부터 시작해서 8비트로 쓸 텐데, 그러면은 요 앞에 거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6이죠. 그래서 0x0이 6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은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7 해봅시다. 7은 요거죠. 7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선 7이 이것까지 했나보다. 요거까지. 그러면은 A, B, C, F입니다. 그럼 A 요거 해야 되고요. B 해야 되고요. C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F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변수에다 값을 넣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0, 0, 1, 0, 그 다음에 0, 1, 1, 1, 요 4개씩으로 나눠서 요거 2, 요거는 7, 그래서 0x27. 16진수로 27을 갖다가 출력시켜주면 여기에 숫자 7이 표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거 어떻게 한 건지? 네, 여러분 잘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잘 써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테메가 128 이게 이제 J 모드 128이죠. 같은 거죠. 뭐 같은 건 아니지만 FND랑 어떻게 연결을 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A, B, C, D 요 순서대로 여기가 LSB고 여기가 MSB죠. 그래서 앞서 표에서 우리가 순서대로 여기 A, B, C, D 이 순서대로 했습니다. E, F, 그 다음에 DP. G까지 있나요? E, F, G까지 있죠. G 한 다음에 DP. 지금 8개의 비트죠. 그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연결한 거. 이거 근데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죠? 힌트는 FND와 LED는 형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하나가 LED라고. 뭐가 문제지? 네. 여기 저항이 있어야지. 이 저항이 없으면 이 LED에 과도한 전류가 흘러갔고, 과도한 전압이 걸리고 과도한 전류가 흘러서 예, 금방 망가지게 되죠. 그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할 겁니다. 네,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 저항은 이제 335옴 정도 연결하면 되죠. 쭉 8개 연결하면 저항에 대한 문제는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예, 보면 여기 이런 설명을 써서 GPIO가 출력하는 전격 전류는 20mA다. 그러니까 요거 한 패스에 20mA 흐릅니다. 그럼 요거 4개의 GPIO의 출력 전류가 흐르게 되면 총 80mA가 흐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로 들어가면 빠져나올 때는 요 구멍밖에 없기 때문에 일로 80mA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KCL 같은 경우에 그렇죠. 어느 쪽으로 하여튼 들어가는 거에 대비 나오는 거는 크기가 같죠. 그죠? 그래서 80mA가 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80mA가 이쪽 PG0로, 이것도 GPIO인데 여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게가 80mA를 고동할 수 있냐? 못 한다고요. 네. 보통 요 GPIO 하나가 고동할 수 있는 최대 전류는 한 40mA 정도 됩니다. 맥스가. 80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한테 충격을 주게 되죠. 아트메가 쪽에. 네. 이런 설명을 써놨습니다. GPIO가 고동할 수 있는 최대 전류는 40mA이지만 고동해야 하는 최대 전류는 LED가 4개만 온대어도 80mA가 돼버린다고. 안 된다고 이거. 네,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 방법을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트랜지스터는 증폭기 또는 스위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날로그 회로로 쓰일 때는 증폭기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회로로 쓰일 때는 스위치로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이제 스위치라는 게 전등을 켜 끄듯이 뭔가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고 그걸 다시 누르면 꺼지고 뭐 이런 형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날로그 증폭기로 사용될 때가 훨씬 더 분석이 어렵고요. 디지털 스위치로 사용될 때는 매우 손쉽게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거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기 앞서서 우리는 디지털 스위치로 한다고 그랬죠. 예, 분석하기 앞서서 BJT하고 FET가 뭔지를 따져볼게요. BJT는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하고 FET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고전적인 거죠. 고전적인 거고, 이게 이제 좀 나중에 나온 거고요. BJT는 NPN 또는 PNP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BJT인데요. 여기 있는 그림이 여기가 이제 평평한 면이고요. 뒤가 이렇게 반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평평한 면을 왼쪽을 바라보게 했을 때 요 순서가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요 순서입니다.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요 순서. 근데 항상 이 순서를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를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트랜지스터의 기호예요. 아직 이제 이 교과를 듣기 전에 전자율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 트랜지스터로서 본 적은 있어도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쉽습니다. 네. 디지털 스위치로 사용될 때는 굉장히 분석이 쉬워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베이스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스위치예요. 베이스가. 그 다음에 에미터는 뭐냐면요. 에미터는 여기서 이동하는 어떤 캐리어,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전자의 흐름에 반대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 거기서 전자, 그거를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캐리어, 운반자, 운송자, 그죠? 그 캐리어. 그 캐리어를 공급해 주는 게 에미터입니다. 에미터는 발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발산. 컬렉터는 뭐예요? 수집하는 거죠, 수집하는 거. 그 캐리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져 있거든요. 이 화살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류의 방향을 얘기해요. 전류의 방향.
그러니까 여기선 전류의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캐리어의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NPN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NPN 트랜지스터. 자, 이거 명칭을 구분하는 방법은 요 판때기, 가운데 있는 판때기를 찌르잖아요. 찌르면 피가 나겠죠? 피가 나는 게 PNP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게 피가 안 나니까 NPN입니다. 그죠? PNP, NPN. 자, NPN에서는 캐리어가 전자입니다. 전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죠. 그 다음에 PNP에서는 캐리어가 양전자입니다. 양전자는 전공이라고 그래요. 홀이라고 그러죠. 홀. 이건 플러스 전하입니다. 플러스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캐리어의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이 같죠. PNP에서는. 근데 NPN에서는 전류하고 캐리어의 방향이 다르죠. 그죠? 근데 이제 두 개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요 기본적인 내용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크게 헷갈리지는 않을 거고, 또 더군다나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PNP보다는 NPN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NPN을 기준으로 요걸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컬렉터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에미터가 있고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가 에미터고, 그러니까 PNP는 이 위가 에미터고 NPN은 요 아래가 에미터거든요. 요거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왜 위아래로 그렸냐? 이거 사실 이 에미터 아래로 그려도 되거든요. 이거 에미터 아래로 그려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그렸거든요. 그 이유는 이 위쪽으로 갈수록 고전위입니다. 고전위여야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저전위여야 됩니다. 저전위. 그러니까 전압이 이쪽이 높아야 되고요. 컬렉터가 에미터가 낮아야 됩니다. 예. 베이스는 그 중간이어야 돼요. 예? 그쵸? 높이 차에 따라서 전압을 갖다가 높이가 이제 전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미터 여기서는 이게 고전이에요. 이게 저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미터를 위에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 있게끔 그린 겁니다. 항상 그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지 않은 책이나 그렇게 그리지 않은 뭐 인터넷에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잘 모르고 쓴 겁니다. 모르고 쓴 거라고 봐도 됩니다. 어쨌든 고전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끔 그렇게 그린다. 그럼 이게 그렸을 때 요 베이스하고 요 에미터 요 사이가 다이오드고요. 다이오드 알죠? 우리 저 LED하고 똑같은 거예요. LED가 양쪽이 0.7, 요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가 0.7V보다 더 차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류가 이쪽으로 쫙쫙 흐릅니다. 쫙쫙 흐른다는 거는 마치 여기 저항도 없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효과와 동일하다고. 그냥 전류가 막 흐른다고 일로. 여기서는 에미터가 베이스보다 0.7 더 커야 되겠죠. 이쪽이 고전이니까. 에미터가 0.7 더 크면 그러면 전류가 아래로 쫙쫙 흐릅니다. 그냥 막 쫙쫙. 여기에 쫙쫙 흐르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좀 또 특이하게 뭐냐면은 요 화살표는 아무데나 막 그리는 게 아니고요.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그리는 겁니다. 베이스하고 에미터. 그러니까 이게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쪽에 어떤 전압을 주었을 때 요 화살표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결정을 하는 게 뭐냐? 베이스가 에미터보다 0.7V 더 크면은 이게 온되고 흐르고, 이게 만약에 0.7보다 작으면 오프되고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에미터가 베이스보다 0.7보다 더 크면 그러면 여기가 흐르고, 여기가 0.7보다 작으면 안 흐르고,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살표는 무조건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그리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하나 얘기해야 되겠네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여기가 하고 여기가 그냥 저항도 없이 쭉 연결되는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약 0.2V의 전압 강화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5V다 그러면 이 점의 전압은 여기 4.8V인 거야. 그러니까 0.2V 정도 전압 강화가 발생하긴 합니다. 네, 그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는 0.2V 정도의 전압 강화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5V면 여기가 4.8V 됩니다. 그러니까 VC를 제가 마이너스 0.2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VEC면은 0.2V죠.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항상 여기가 더 낮고, 그죠? 항상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쪽이 고전이, 아래쪽이 저전이.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있으면 스위치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하신 게 되는 거예요.
네, 스위치의 원리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찌르고 있죠? 찌르면 피 나죠? 그래서 이거는 PMP고요. 그래서 여기가 에미터가 위쪽에 그려진 거고요. 요 사이가 0.7V 이상 차이가 나면 여기가 ON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요 상태를 논리적으로 그리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VC, 여기가 한 0.2V 차이가 납니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그렇지만 전류는 쭉쭉 흐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하고 요 위에 거부터 봐야 되죠. 전압차가 0.7 미만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E가 B보다 0.7 이상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한 0.4, 0.3밖에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럼 여기가 아예 끊어진 효과다, 요 사이가. 그죠? 여기는 이게 연결된 건데 여기는 끊어져 있는 효과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베이스에 얼마만큼의 전압을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끊기게 할 수도 있고 이걸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이걸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이거는 찌르면 피난다가 아니니까 MPN입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형태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비해서 베이스가 0.7V 이상 커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ON이 됩니다. 여기가 전압차가 0.7V 미만이 되면 여기가 오프가 됩니다. 전류가 안 흐르죠. 이 쭉쭉 전류 잘 흐르죠. 쭉쭉.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르죠. 끊기죠. 예, 그렇게 됩니다. 단 전류가 흐를 때도 여기에 전압 강화가 전혀 없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단자 사이에는 약 0.2V 정도 전압 강화는 발생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그 개념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이제 트랜지스터가 달아나는데요. 이거 바깥쪽으로 화살표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찌르면 피난다가 아니니까 NPN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NPN. 그렇게 되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했을 때 이게 0.7V 이상 되면 얘가 ON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쭉쭉 일로 전류가 흐르죠. 근데 이거는 그라운드로 그냥 빠지죠. 이 그라운드는 우리 보드에 있는 그라운드 핀 얘기하는 겁니다. 요 PG는 최대 40mA 밖에 구동을 못하지만 이 그라운드는 약 한 80mA 정도까지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도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VCC도 마찬가지입니다. VCC나 그라운드는 약 80mA 정도 이상까지도 전류를 구동할 수가 있지만 이 GPIO들 이거는 한 4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라운드 핀으로 바로 빠져나가게 하고 PG가 요 그라운드로 빠져나가느냐 안 빠져나가느냐를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없이 이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충 이제 이게 뭐냐면 요 FND의 데이터 시트입니다. 데이터 시트 찾는 방법 얘기해 드렸죠. alldataSheet.com을 들어가서 여기 있는 파트 넘버 요거를 딱 치면 WCN4- 뭐 이걸 치면 데이터 시트가 쭉 올라옵니다. 거기에 있는 표를 본 겁니다. 여기 이제 요 칸을 볼게요. 포워드 볼티지 퍼 세그먼트. 세그먼트당 걸리는 포워드 볼티지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A 같은 거 요게 A라고 치면 요게 요렇게 연결돼 갖고 요렇게 빠져나갈 텐데 여기에 뭔가 이제 LED가 이렇게 있는 거죠. LED가 이렇게 LED를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로 전류가 일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전압 포워드 볼티지가 얼마냐? 1.8V 전형적으로 요건 맥스고 요건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인 값으로 1.8V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여기 흐르는 전류가 대략 한 20mA 정도 된다. 20mA.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표는. 그래서 LED의 순방향 전압이 한 1.8V, 거기에 걸리는 흐르는 전류가 20mA.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패스로 얼마만큼의 전류를 흐르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여기에 1.8V가 걸린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그러면은 요 패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KVL을 KVL이죠. KVL을 적용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식 여기 보면 여기 5V겠죠. 자, 5V에서 일단 전압 강화가 확실히 표기된 게 이게 1.8V죠. 그러니까 5에서 1.8 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갖고 여기 연결될 텐데 여기는 한 0.2V 걸린다 그랬죠. 뭐 여기서 0.1V로 계산해 한 0.1V 정도 걸립니다. 0.2나 1 정도. 그런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눌까요?
요 330 저항 요소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330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얼마 나오냐? 이게 대략 10mA 정도 나옵니다. 10mA. 10mA. 그러니까 일로 10mA 흐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8개가 다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이쪽으로 80mA 정도 흐르겠죠. 80mA. 왜냐면은 이 접점에서 8개의 10mA가 다 합쳐질 테니까. 그러면은 80mA, 8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80mA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80mA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계산해 봅시다. 뭘 계산할 거냐면요.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를 또 계산하려고 그래요. 여기 80mA는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대략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0.7V 걸리거든요. 대략. 근데 이것도 그냥 대략 한 1V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5V가 걸리게 되면 5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누기 뭐예요? 저항 요소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1000으로 나눠주는 거죠. 1K로.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대략 4mA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4mA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 지금 데이터 시트는 뭐냐면 이건 이 트랜지스터의 데이터 시트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도 이제 우리 책이나 이런 데 보면 파트 넘버가 있을 텐데요. 그 파트 넘버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올 데이터 시트에 치면 이런 데이터 시트가 나오고 그 안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 IB 이렇게 있는데 IB 4mA 지금 이거 계산한 게 4mA잖아요. 4mA 정도 되니까 여기 곡선 우리가 뭘 사용하는 거냐면 요겁니다. 요 곡선을 사용하는 거죠. 요 곡선. 요 곡선의 X축은 VC입니다. VC는 대략 한 0.2V 정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한 이 정도 0.1 정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그때 여기가 몇 mA? 80mA라고. 왜냐면 이게 요 Y축이 IC이기 때문에,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아까 계산한 게 80 정도 나왔잖아. 그럼 대략 동작점이 여기서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죠? 네. 이제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그냥. 어쨌든 그래서 무리 없이 이게 동작을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값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회로에서는 대략 여기 1K를 쓰면 아까 우리가 계산할 때 4mA 정도 나왔는데요. 100오hm 정도 쓰면은 더 줄어드는 거죠. 정확값이. 그러면은 전류값은 반비례하니까 더 늘어나겠죠. 한 40mA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여기 흐르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4에서 40mm.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게 4에서 40mA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건 PG가 구동을 할 수가 있죠. PG 같은 경우에 최대 40mA까지는 구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출력을 내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부담이 안 되죠. 전혀 이 핀에. 대신 80mA의 큰 전류는 80mA의 큰 전류는 그라운드로 다 빠져나가죠. 이건 문제 없습니다. 이건 별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회로를 만들어서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습으로 FND의 숫자 7을 표시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고요. 회로 구성할 때 이 저항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거 회로도입니다. 이 회로도에 맞게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여기가 1kΩ이니까 대략 이쪽으로 흐르는 거 한 4mA 정도 되고요. 요게 이제 8개가 다 켜지면 대략 이쪽으로 한 80mA 흘러서 일로 빠지게 되죠. 그럼 얘가 충분히 그 전류를 구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이 목표는 WCN, 이게 뭐냐, 이게 FND의 파트 넘버입니다. 여기다가 숫자 7을 디스플레이를 해라 라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숫자 7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A, B, C, C도 이게 뭐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뭐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다 라고 가정을 하죠. A, B, C를 온시키겠다고, 하이로 온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고 D, E, F, G 그리고 DP는 오프를 시켜야죠. 그러면 요놈은 꺼지고 요 세 개만 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진수로 나타내면 0B 000000111 이렇게 되고 0x07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7을 표시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PG0가 온이 되면 이 PG0가 1이 된다는 얘기죠. 온이 되면. 그럼 여기 5V가 걸리니까
여기 아까 계산한 대로라면 4mA가 흐르게 되고 이 두 개의 단자 사이가 온이 돼서 이쪽으로 전류가 쭉쭉 흐르게 되니까 이 전류가 빠져나갈 수 있는 패스가 확보가 되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여기 세 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PG0랑 PC를 우리가 출력을 내주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얘는 위에 거는 0x07 밑에 거는 0x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뭐 이제 여러분들 중에 07이니까 07 이게 출력 될 거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맞은 것 뿐이에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거 위에까지는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설명을 DDRC C 포트의 디렉션을 8개의 포트 전부 다 출력으로 하고요. G의 디렉션을 하위 4개를 이제 출력으로 설정했습니다. 아니면 이거 0x01이라고 써도 되죠. 어차피 포트 하나만 사용할 거니까. 그 다음에 포트 C에 0x07을 출력합니다. 그럼 이거 숫자 7이 여기 표시가 될 거고요. 포트 G에는 0x01, 그러니까 요 마지막 것만 온 시키는 거죠. 그죠? 이건 그냥 0x01% 두는 게 낫겠네요. 예, 왜냐면 그 4개의 FF가 이제 1111일 텐데 그게 각각 여기 4개에 연결되어 있는 요걸 이제 출력으로 설정한 상태이긴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두고 이제 첫 번째 거 가장 LSB만 이제 온을 시킴으로써 얘만 온되게 마지막 것만 마지막 자릿수만 그렇게 이제 맞춰준 겁니다. 다음에 할 건 이제 FND에 1, 2, 3, 4를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 회로도 동일한데 요 4개의 패스 아까는 이제 요거 하나밖에 없었죠. 컴 아닌가 이게? 이게 이쪽이 완인지 여기가 완인지 여기가 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만 켜는 건데 지금은 4개 다 켰죠. 다 켜야 되니까 4개 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잔상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4개의 자릿수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을까? 표시할 수 없다. 8개의 데이터 라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거를 같은 숫자를 4개를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물론 약간 좀 이제 밝기가 희미해지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그렇게 사용하는 예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한순간에는 숫자 하나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요거를 요렇게 한번 보여주고 요렇게 한번 보여주고 요렇게 한번 보여주고 요렇게 한번 보여주고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보여주냐면 이거를 33ms만큼 1 보여주고 그 다음 33ms만큼 2 보여주고 그 다음 요거 33ms 보여주고 33ms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이제 이거 이렇게 순서죠.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요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다른 색으로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끝나면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표시를 하게 되면 마치 요 1, 2, 3, 4가 다 켜져 있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잔상 효과라고 하죠. 잔상 효과는 형광등 같은 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 형광등은 60분의 1초 간격으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죠. 60Hz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켜진 것처럼 보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도 잔상 효과에 의해서 마치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분의 1초보다 빠르게 반복시키면 항상 LED가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잔상 효과라고 한다. 여러 개의 정지 현상을 연속해서 빠르게 TV나 모니터 화면에 보여주면 이게 이제 동영상이 구현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 같은 경우에 이게 30Hz짜리가 있고요. 60Hz짜리가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60Hz짜리는 이거 굉장히 빠르게 이제 막 그 보여주는 거고 이게 비쌉니다. 더 이게 싸요. 이게. 그러니까 모니터가 같은 인치고 뭐 생긴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요 속도가 다르면 또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 주파수가 빠른 게 비싸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숫자를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약 한 33ms, 약 30ms 그거보다는 빠르게 반복을 시켜서 4개의 숫자를 동시에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FND에 1, 2, 3, 4 표시하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FCPU 이거 맞춰줬고요. 이건 딜레이 함수 쓰려고 하는 거죠. 요것도 이제 딜레이 함수 쓰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DDRC나 뭐 이런 걸 문자로 단순히 쓰기 위해서 요거 포함시킨 거고요. DDRC의 0xFF 전부 다 출력으로 놓습니다. DDRG는 하위 4개의 비트만 출력으로 놓습니다. 이거 무한 루프 도는 거죠. 무한 루프. 왜냐면 여기 항상 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루프를 무한히 돌게 됩니다. 포트 C에 0x06, 요게 이제 1이라네요. 1을 디스플레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 G에다 0x08. 그러면 이건 뭐냐면 0B로 하면 00001000입니다. 그러니까 요 1, 요거만 켜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장 왼쪽 자리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 4개가 이렇게 있으면, 4개가 이렇게 있어갖고 FND가 4개 있으면 요거만 선택해서 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자리부터 숫자를 먼저 표시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자, 그거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딜레이 5ms 합니다. 딜레이 5ms 한 다음에 포트 C에 0x5b랍니다. 이거 2 숫자 2입니다. 2를 갖다 디스플레이하고, 이건 이제 두 번째 자리를 선택하는 거죠. 포트 G로. 그죠? 두 번째 자리를 선택하면, 두 번째 자리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2 디스플레이 돼야 되겠네요. 1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도 5ms 딜레이를 시킵니다. 5ms.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요. 또 이제 포트 C에 이게 4F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이거 이제 3을 디스플레이 하는 겁니다. 이건 포트 G로 해서 그러면 세 번째 요거 자리 선택해서 3 출력하고 요건 네 번째 선택해서 4 출력하고 그 5ms씩 지연을 주게 되는 거죠. 자, 5ms씩 지연을 주게 되면요. 이거 전체가 돌기 위해서는 20ms입니다. 20ms. 그러니까 20ms마다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근데 33ms보다 더 빠르게 보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잔상 효과를 만족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 2, 3, 4가 마치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포루프가 다 끝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33ms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잔상 효과가 발생되는 형태로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구현 결과 항상 다 켜져 있죠. 동시에 이렇게 이제 켜져 있는 결과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FND를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FND의 가장 오른쪽에서 내 전화번호의 첫 번째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거죠. 요쪽, 요게.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1초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합니다. 한 칸씩. 이동하면서 오른쪽에는 두 번째 숫자가 나타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흐른다고. 쭉 문자열이 흐르게 되는 형태로 보여줘라. 그런 얘기죠. 1과 같은 방법으로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내 전화, 뭐 알겠죠? 마지막 숫자가 나오면 그 상태로 한 칸씩 왼쪽으로 그냥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쪽은 공백이 남겠죠. 이쪽은. 그리고 그 다음 1초 지나면 여기 공백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백이 남기게 된다는 거지. 가장 마지막 숫자가 가장 왼쪽 FND를 빠져나갈 때까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모든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다 빠져나가면 다시 1부터 요거부터 반복하는 거니까 새로운 내 전화번호 숫자가 다시 1로 들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계속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백을 4개 두란 얘기지. 공백을. 그래서 완벽하게 다 꺼질 때까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숫자, 첫 번째 숫자가 라운드 로빈으로 되돌아와서 디스플레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010, 1, 2, 3, 4, 5, 6, 7, 8. 그럼 이게 0, 1, 0, 이건 이 슬래시가 아니라 대시. 이건 1, 2, 3, 4, 잠깐만. 대시가, 이게 좀 이상한데요? 왜냐면, 여기 지금 대시까지 감안을 하면, 대시가 40이 대시인 것 같은데, 그럼 1, 2, 3, 4, 5, 6, 7, 8이 아니라, 1, 2, 3, 5, 6, 7, 8이 될 것 같네요. 이따가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0, 1, 0, 이게 대시, 1, 2, 3, 대시, 이상하다. 1, 2, 3, 4, 5, 6, 7, 8. 뭔가 좀 지금 이상한데요. 어쨌든,
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요거를 그 배열에 저장을 하는데 이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는지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 대시를 저장했는지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대시가 맞을 것 같은데, 요 402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숫자 개수가 안 맞아요. 자, 루프를 돌면서 루프마다 한 칸씩 왼쪽으로 디스플레이 포인트를 이동하되 1초를 유지를 하는 거죠. 매 루프를 돌아가면서 네 자리를 모두 표시하되 잔상 효과를 유지한다. 뭐 뻔한 얘기. 자, 요거대로 맞춰서 알고리즘대로 구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로 구성은 앞서 봐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볼게요. 이게 보면 이제 이게 0이죠. 0, 1, 0 대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 2, 3, 1, 2, 3, 4 대시죠.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8 이렇게 되네요.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한데. 예. 그리고 요거는 아무것도 켜지 않는 거죠. 이거 블랭크죠, 블랭크입니다. 요거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제가, 왜냐면 아까 7이 0x07이었는데,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0x27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데 한번 이제 돌려보고, 그리고 이게 숫자 맞는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맞춰보세요. 그렇죠? 예. 하여튼,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nt ij이고 디렉션 c는 전부 다 출력으로 놓고 g는 하위 4개만 출력으로 놓는다. 그러니까 이게 컴 출력이고 요게 이제 fnd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포문을 2개를 도는데요. 이 외곽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 16까지 돌게 되죠. 이렇게 되면 17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0서부터 시작해서 16까지 돌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블랭크가 4개 있었고요. 4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0, 1, 0, 그러니까 4개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뭐 3, 2, 0, 3. 이게 제 전화번호인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시 있고요. 그 다음에 4640, 4640.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이죠. 그래서 총 이게 0부터 16까지니까 총 17번을 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블랭크 4개 나오고, 근데 이 뒤에도요, 블랭크가 3개가 있었어요. 우리 배열에는. 근데 이거 사용 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거는 뭐, 코드처럼, 앞에 있는 코드처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돌립니다. 쟤는 0서부터 50까지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각각 문장 하나에 5ms씩 딜레이를 뒀잖아요. 그럼 이게 토탈 다 합치면 20ms고요. 거기에 50번을 돌게 되면요 1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문은 1초 간격으로 한 번씩, 왜냐면은 아까 1초마다 한 번씩 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 포문 돌 때, 요 포문 요 i가 0일 때 1초 소요되고 1일 때 1초 소요되고 2일 때 1초 소요되고, 그러니까 총 이 17자리를 다 표현하려면 17초가 소요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20ms마다 요 안에 있는 포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33ms보다 작죠. 작기 때문에 잔상 효과도 유지할 수 있고. 그죠? 자, 포트 C에는 텔 넘버 I 플러스 1, I 플러스 2, I 플러스 3 이렇게 합니다. 이 뒤에 거 있어야 되겠네요. 이 뒤에 있는 000. 그죠? 이 뒤에 있는 000이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i 하고 난 다음에 i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우리가 인덱싱을 해야죠. 해야만, 결국은 이게 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요거 인덱싱 할 수 있어야만 이게 에러 없이 동작을 하게 되겠죠. 자, 포트 G는 8421 컴포트 이네이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딜레이 한 번씩 시키고, 그러면 여기서 숫자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잔상 효과로 4개의 숫자가 동시에 표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 뒤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FND에 숫자 0을 디스플레이 한다. 뭐 디스플레이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디스플레이 하시면 되고요. 요거 내 전화번호를 인초 간격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물 흐르듯이 이동을 하면 디스플레이 한다. 앞에 거랑 똑같죠. 근데 깜빡이라고. 0.5초 디스플레이하고 0.5초 끄라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야, 인간적으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하지 말고요. 0, 이건 안 되고, 요거하고 요거 중에 하세요. 실제 실습 시간에.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